자, 오늘은 제2편 메모셔 제2편 물권. 물권이 뭐냐 그러면 물권은 특정 물에 대한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한다. 특정 물에 대한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물권은 지배를 하는데 뭘 지배하냐면 물권은 하나는 그 물건이 가져다주는 사용 가치를 직접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땅 갖고 있으면 땅을 팔면 돈으로 바꿔지죠. 그래서 교환 가치를 직접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사용 가치를 직접 지배하고 교환 가치를 직접 지배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두 개,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걸 또 본권이라고도 그래. 사용 가치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 교환 가치 지배할 수 있는 권리도 본권. 자꾸 반복. 자, 그러면 물권 제1장에는 물권 제1장에서는 총칙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총칙은 뭘 다루냐면 총칙에서는 물권 변동 원인, 총칙에서는 두 개를 다루는데 물권 총칙에서는 물권 재산권의 변동 원인, 그래서 물권 변동의 원인에는 아마 다 알 거라고. 물권 변동 원인은 세 가지요, 두 가지요. 두 가지. 법률행위, 법률 규정, 의사표시 들어가는 경우, 의사표시 들어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또 하나는 상속법,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다.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있는데 오늘 배우려고 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총칙에서는 물권 변동 원인을 배우고, 두 번째는 물권의 일반적 효력, 물권의 공통적 효력, 물권의 효력을 배울 텐데, 물권의 효력에는 이런 거, 사용 가치를 누가 우선하느냐, 교환 가치를 누가 우선해서 지배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물권의 효력에 학자들이 들고 있는 게 사용 가치, 교환 가치를 누가 먼저 우선하느냐, 그래서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용 가치, 교환 가치 지배권, 사용 가치 지배, 교환 가치 지배권이 사용 가치를 방해당하고 있어. 교환 가치 지배를 방해당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를 해야지. 그래서 뭐가 등장하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강의 배울 주제가 물권적 청구권이야. 여러분 한 장 넘겨보면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2장에는 물권의 종류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며 인정해 주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그러지. 점유권은 그냥 외관상 봤을 때 인정해 주는 권리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옷은 물건이 아니요. 물건이지.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빌려왔어도, 또 샀어도, 훔쳐왔어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상태의 원인을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사실상 지배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해 주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점유권이 있어. 세 번째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처분. 자, 이거 봐요. 사용, 수익, 처분권. 그럼 여러분들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단 말이야.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건물을 사용을 하지. 자동차 사용해. 계속 자동차 쓰기만 해. 수선도 해. 그래서 수선하는 짓을 이제 다시 한번 보존행위. 자, 외운다. 소유자는 사용하려고도 보존도 해야지. 수선도 해야 되고 보존행위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사용 수익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관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인 관리하면 돈 줘 안 줘? 돈 없으면 안 만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돈 버는 이유가 관리하려고 하는 거라고. 집사람 관리. 다시 한번 사용 수익. 이걸 뭐라고? 돈 주면서 관리하잖아. 다시 한번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근데 민법은 권리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보존하는 것은 권리라고 할 수 없잖아 이거. 수선하는 게 무슨 권리야 그거 귀찮지. 그래서 권리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공유에서는 공동 소유에서 공유에서는 에어본다 공유물은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대리권에서도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따로 배우니까 용어를 좀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래서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사용수익을 무슨 행위? 관리행위. 임대차를 관리라고 그래. 다시 한번 임대차, 관리행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고 맨 사용만 한다고 보존도 한다고. 이거 주의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사장은 이제 소유자로부터 이 토지 하나 갖고 있어. 이 토지 하나를 둘러싸고 갑이 지금 X 토지를 하나를 둘러싸고 지금 물권의 전개를 공부하는 거래요. 그래서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하면 갑에게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갑은 이 토지를 자기가 꼭 써야 시원해? 누군가에게 빌려줘도 되지? 그래서 빌려주게 되면 여기 사용가치, 사용수익 한다고 해서 소유자는 사용가치를 지배한다고 하고 처분하게 되면 돈으로 바꿔진다고 해서 다 같이 교환가치 지배. 그러니까 소유자는 두 가지 가치를 지배해. 다시 한번 사교 지배. 사교 지배한다면 알아들어야 돼. 야, 그 소리가 뭔 얘기냐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사용가치 지배를 꼭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빌려줘도 돼야 안 돼. 빌려주면 소유자의 사용하고 수익하는 가치를 소유자로부터 빌려 쓴 물권을 다 같이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자의 사용 수익하는 가치를 소유자로부터 빌려가. 그러면 앞에 머리 따서 사수물권이라고 하는 게 좋아? 의미를 파악해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게 좋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사수물권 했는데 지 혼자만 아는 거예요. 사수물권이 뭐냐? 그럼 몰라. 근데 사용수익, 여기 사용하고 수익하는 가치만 소유자로부터 빌려 쓴 물권을 무슨 물권이라고? 용익물권은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이렇게 그래? 용익물권은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하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소유자와 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1년 안에 끝내는 거라고. 근데 그런 생각 못 오면 그래도 1년 안에 끝내. 마음고생 하는 거지 마음고생. 다시 한번 사용수익. 사용수익은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빌려 쓴 물권을 무슨 물권? 용익물권. 지금부터 용익물권이 등장하는데 그 용익물권의 첫 번째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이것이야. 남의 땅 빌려서 지금 물권은 지금 이 갑이 소유하는 땅 하나를 둘러싸고 갖고 지금 공부하는 거다. 뭐 20개 하는 게 아니야. 땅 하나 갖고 지금 이름 붙여간다고. 그래서 이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의 땅 빌려서 살고 싶어. 그래서 건물 지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려. 그러면 이제 지상권은 뭐냐면 그야말로 남의 땅을 빌리는 것인데 지상권은 의미 그 자체로 그 위에다가 따라서 남의 땅 위에다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되돌아가 봐. 한쪽으로 되돌아가면 이제 되돌아가면 그 지상권이 나오거든. 그 왼쪽에 지상권 메모해 보셔. 여기 보면 이제 지상권이 나와. 지상권. 지상권은 뭐라고 그랬어? 지상권은 아니 남의 땅은 다 빌려 쓰는 건 공통점이니까 이제
이제 써봐. 지상권 왼쪽에다가. 지상권, 여러분 지상권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왼쪽에다가 그 색깔을 좀 달리해서 빨간 것으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렇게만 써.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은 뭐라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 땅을 써, 남의 땅을 빌려 써. 그래,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응? 지상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장, 5장이 지역권이 뭐냐면 이 로마법에 공부를 하다 법제사를 공부하면 이렇게 로마법을 공부하게 되면 여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권. 여기 뭐냐면 요 국토계획 개발 제한구역 구역역 할 때 역자가 아니고 이 역자는 불일역자를 써. 부려먹는다. 이용력. 다 같이 불일역. 이용력. 그래서 이용하는 권리야 이게. 이용하는 권리. 응? 땅을 이용하는 권리. 근데 다시 해. 지역권은 뭐라고? 여권은 땅을 여권 그러면 저 정읍역을 이용하는 권리 하지 말고 그런 역자가 아니야. 이게 말맞자에다 있는 역자가 아니고 노역 할 때 역자야. 노역 역자. 이용해. 사람을 우리는 부려먹을 때 사용해, 이용해. 그 이용하잖아 이렇게. 돈 주고 돈 안 주고. 돈 안 주고 이용하면 욕먹는 거라고. 이용당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로마법에 인여권이 있고 지여권 이렇게 있어. 다시 한번 인여권, 지여권. 인자를 붙이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이용하는 권리야. 다시 한번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이용한다. 지금 이 갑의 땅을 이용한단 말이야 이게. 근데 누군가가 이용하는데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이용하면 인여권. 자, 따라서 땅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땅의 사용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땅을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이라고 이렇게 지역권. 그래서 이 지금 땅을 둘러싸고 A가 여기 땅을 갖고 있나 봐. A가. 그리고 여기는 도로야, 도로. 그럼 이 A가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의 땅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길도 없는 땅을 뭐라고 배웠죠? 길도 없는 땅을? 에? 뱅지? 맹지. 그 길도 없다고 그래서 A가 갑에게 야, 네 땅을 이용해서 내 밖에 나가게 좀 해다오. 그랬더니 이 갑이 그럼 내 당연히 같은 교인인데 해줘야지. 그래서 A는 도로로 나가면 갑의 땅을 지나서 도로로 나가면 요 땅의 사용 가치, 땅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그래서 이것을 땅값을 올리려고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지역권에서 서비스가 요구되는 A의 땅,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해서 요역지라고 불러.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해서 무슨 지? 요역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땅, 승낙 들어보셨지?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 이렇게 얘기해. 다시 한번 요역지, 승역지. 그러면 자, 외운다. 요역지에 편익을 위해서. 지역권 메모에 여기다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 지역권이 뭐라고?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해, 이용해. 이용.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A는 여기에 큰 건물을 하나 갖고 있고, 갑도 요 토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봄이 되면 어째 봄이 되면 새봄이라고 하고 겨울은 새겨울이라고 하지 않지? 나 이상해. 새로운 겨울이 오면 새겨울인데 겨울은 항상 한겨울이야. 근데 봄이 오면 새봄이라고 그러거든. 이상하지? 그래서 이유를 가만히 있지. 어째 봄은 새봄일까? 그래서 봄이 새봄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사람들이 겨울에 묵은 어떤 그런 감정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막 시작하는가 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새봄이 되면
미워했던 마음을 싹 깨끗이 없애야 된다고. 그리고 공부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근데 중개사 공부는 세범이 와서 시작하면 늦어. 세범이 와서 시작하면 늦는다. 이 남들은 지금 겨우 내 고생했잖아.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서 저거 여러분들하고 앉아서 이게 듣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 이거 법을 공부할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지. 이게 막 인역권, 요역권, 요역지 막 들어보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내공을 쌓는데 도움이 돼. 그래서 세봄이 오면 여기에 영산홍이 피어. 영산홍. 영산홍 아시지? 그래서 A가 여기서 나무 그늘 안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어. 담배. 그래서 갑이 야 무슨 자식아 우리 집 오늘 우리 어머니 기일인데 제삿날인데 우리 집 와서 술이나 한잔 하자 그랬더니 요놈이 과거에는 그 닭 발모가지 조수면 알아 그거? 발모가지 조사서 먹어본 적 있나 우리 사장님? 어? 그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거 먹지도 않더라고. 우리 고창 촌놈들은 다리 닭 잡으면 그 꼬실 나 이렇게 확 불로 확 꼬실르면 노랗게 그냥 껍질을 확 벗긴다고. 그걸 도마에다 놓고 다지는 걸 조진다고 그래. 그냥 다 아주 그냥 아주 잘게 부서지지. 거기에다가 참기름 져서 소주 한 잔 먹으면 그 맛이 이게 보통 맛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소주를 거기서부터 배웠어. 아니 언젠가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 그 일단 닭 잡으면 그 꼬실라야 된다. 왜냐하면 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 이유를 그것이 닭 발목어지로 꼬실 불로 지푸라기에다 불 해서 구워. 살짝 군다고. 막 구워버리면 안 되니까 살짝 구워서 이렇게 확 벗기면 노란 껍질이 확 벗겨져. 거기다 참기름 쳐서 술 먹어봐. 그러면 이게 정말 맛있어. 한 잔 할래? 그렇게. 그래서 야 술 한 잔 하자. 그 과거에 이 자식이 환장한 놈이 안 먹어. 자네는 안 먹어. 그러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유를 안대. 그래 갑이 이 사람아 공중에서 2번 떨어지더니 정신 넋 빠졌나 봐 이놈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앞산에 있는 영산원과 대화를 나누겠다면서 옥상에 담배 하나 피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갑이 이렇게 술 한잔 하자고 그러면 원래 술 둘이 먹지. 그러면 술 둘이 처먹는 놈들은 오늘 잠드락 처먹으면 내일 안 먹을 것 같은데 둘이 또 먹어. 술 친구들 멀리서 온 친구들하고 술 먹자 그러면 절대 못 먹는다고. 이거 재미가 없어. 그 이제 여기 와서 술 먹는 사람들은 저녁에 야 그 옆에 그 아저씨 그 여자들이랑 밥 먹는데 좀 어디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흉보면서 그 얼마나 재밌는데 그거. 야 원장이 어디 다른 아줌마들이랑 밥 먹으러 가더니 뭐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가면서 그것이 그렇게 그냥 재밌거든. 그러면 이제 그 소리 듣고 있다가 아씨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술 드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같이 먹어야 돼. 야, 그래 안 먹으니까 그래 이 새끼 네가 무슨 영산원과 대화를 나누어? 담을 높이 싸버려 이렇게. 그럼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이잖아. 이 새끼 네가 영산원 네가 시인이냐? 그래서 담을 싸면 안 보이지. 그래서 A가 그러면 야 네 토지 주위에 지상 10m에서 20m의 공간을 이용해서 내 앞산에 영산원과 대화를 나누도록 허용해다오 할 수 있어. 그럼 갑이 허용해 주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다가 요역지에다가 승역지가 A다 이렇게 쓰여 있고 등기부에, 그리고 요역지에다가 지상 10m, 20m 공간에 A의 관망지역권이 있다 이렇게 써놓는다고. 이걸 관망지역권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관망지역권. 그럼 이제 우체부가 지나가면서 여기 쫙 보더니 아이고 10m와 20m 공간에 A의 관망지역권이 있네. 알 수 있어 없어? 알면 정말 그건 귀신이지 귀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지역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점유로 하지 않으면서 사용가치를 지배해. 아주 중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지역권은 점유로 한다, 점유로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면서 사용가치를 지배한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돼. 왼쪽에 쓴다. 지역권은 점유를 해, 점유를 하지 않아.
머릿속에 딱 잡아야 돼. 제일 중요한 말이야 지금. 여기 우체부가 지나가면서 야 10m와 20m 사이에 관망 지역권이 있다. 알 수? 등기부 봐야 돼. 지역권은. 다시 한번 지역권은 등기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된다고. 요역지의 등기부를 찾아봐야 돼. 그리고 승역지의 등기부도 보고. 이것이 지역권이야. 따라서 지역권은 점유로 한다. 점유로 하지 않는다. 점유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갑의 땅을 A가 빌려서 과수원으로 쓰려고 그래. 그러면 임야를 일구어서 과수원으로 전용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6장은 뭐가 등장하냐면 전세권이 나오는데 6장 전세권은 외워버려. 전세권. 용도에 쫓아서. 그래서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는 권리가 전세권이야 이게. 다시 한번. 전세권이 뭐라고? 이렇게만 써놔. 용도에 쫓아서 이렇게만 왼쪽에. 그러면 아파트를 빌렸으면 A는 아파트를 빌려서 여기다가 밀실을 차려놓고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마사지. 아파트를 빌렸으면 용도가 뭐요? 주거지. 근데 마사지 차려놓고 잠안 오는 아저씨들 오라고 그래서 마사지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하여튼 전세권만 나오면 다 용도에 쫓아서. 자, 여기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세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유자의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인정받았다고 요걸 사수물권이라고 용익물권이라고 이걸 용익물권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이 건물 갑이 이제 지금 이 갑이 소유하는 땅을 을이 전세권을 빌렸다고 전세권자가 된 거예요. 그럼 등기했겠지 전세권자. 그럼 이 비가 이렇게 와서 쭉 비가 오면 이 땅이 휩쓸려가. 휩쓸려가 하는 현상을 다 같이 포락이라고 그래. 땅이 휩쓸려가는 현상을. 그러면 만약 갑이 소유자는 비가 와서 이렇게 땅이 휩쓸려가면 막 내려가면 휩쓸려가지 않도록 여기다 축대를 쌓고 하는 것은 누가 하겠어? 소유자가 하겠지. 소유자가 보존행위를. 누가 한다고? 보존행위는 소유자가. 기름은 누가 넣는다고 그래서 도둑놈이 넣어? 도둑놈은 타고 갖다 몇 배 버려버리잖아 자동차. 소유자가 하지. 그런데 갑으로부터 우리 토지를 빌려 쓴 거예요. 그러면 축대를 쌓아서 보존행위를 하는 사람은 갑이 우리에게 토지를 전세권자에게 빌려줬다고. 전세권자에게 또는 지상권자에게 빌려줬어. 그러면 비가 와서 휩쓸려 나가면 축대를 쌓을 사람은 자 전세권자가 그런 짓을 해야 돼? 소유자가 해야 돼? 원래 소유자가 해야지. 이제 애초에는 누가 해야 돼? 근데 사용가치 지배 기능을 전세권자가 넘어갔지. 따라서 이 사람은 용익물권자는 사용 수익하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소유자와 같은 권리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유지 수선을 전세권자가 해야 되겠어? 집 주인이 해야 되겠어? 그래서 유지 수선은 을이 해야 돼. 을이. 그러면 전세권자가 유지 수선했다면 유지 수선비를 나중에 피루비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전세권자는 자기가 유지 수선했다면 소유자에게 수선비 내놓으셔 할 수 없다니까. 아까 유지 수선을 전세권자가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소유자는 자기가 수선했으면 수선비 누구에게 받아? 안 받잖아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가 해야 할 일을 즉 여기 사용가치 직접 지배 기능을 용익물권자에게 넘겼으니까 소유자가 해야 할 기능을 용익물권자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수선을 전세권자가 해야 되고 전세권자가 유지수선했다면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못 받아. 동의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 지식을 쌓아가야 돼. 그 다음에 자, 이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리고 전세권 등기 이 토지의 을구의 물권 변동 법률행위로 인해서 등기해 놓으면 전세권자가 돼. 자, 건물로 놓고 보자.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등기를 해주었어. 등기.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가, 이게 문제가 돼. 다시 해. 건물 소유자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해서 전세권자가 된 거야 이제.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 이제 그거 갖고 공부해. 그래서 전세권 등기 딱 하는 순간 전세권자는 직접 지배함으로 자기가 시방 직접 지배하고 있어. 자기가 시방.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는 사용 수익하게 해줄 수가 없다고. 이야, 참 이상하네. 이상하기는 뭐가 이상해. 이 지금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넘겨버리지.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가 지금 직접 지배하게 된다니까. 사용 가치를 전세권자가 직접 지배하게 되므로 다시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해 놨다. 그러면 직접 지배는 소유자가 지금 이 상태요. 갑이 소유자이고 이렇게 등기해 놓고는 살고 있는 사람은 갑이요. 전세권 등기는 이렇게 해놓고 사는 건 누구라고? 집주인. 집주인이 살고 있어. 아직 넘겨줬어, 안 넘겨줬어? 그러면 이 을은 등기해놨지? 그럼 넘겨받아야 전세권자야, 안 넘겨받아도 전세권자야? 등기해놓으면 전세권자. 여기까지 왔지?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는? 목적물을 넘겨줄 의무는? 그래서 그것이 관념상의 차이라고. 이런 개념을 확 바꿔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직접 지배한다면서. 사용 가치를 전세권자가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러므로 갑이 넘겨줄 수도 없어. 이렇게 의무가 없어. 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참 이상하지?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을이 지배하고 있는 걸 따라서 지배를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되는 거라고. 이제 전세권자는 이제부터는 전세권자가 직접 지배하니까 설정자는 이제부터는 직접 지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을은 갑에게 이제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목적물 내놓으라고 하든가 방해 제거하든가 방해 예방하는 거지 집주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주시오 할 수는 없어. 이게 이 사람이 직접 지배하니까. 야,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 그것은 그런 걸 지금 가르쳐주면 빨리 접근해야지. 사무실에 와서 나하고 따지면 돼, 안 돼? 따지면 안 되잖아. 이런 거 정통파 이 강의 이런 것들은 공부하는데 야 실무는 어쩌대? 네가 실무를 알아. 이씨. 그래서 강사들 이론만 아는 줄 알지만 이론의 법이론을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은 실무는 개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 실무는 그렇게 했대. 너는 그 자식아 사기 쳐먹은 거예요. 그게. 다시 해.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럼 누군가는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없지. 없잖아. 지금 소유자가 직접 지배하니까. 자, 을에게 직접 지배 기능을 넘겼어. 을에게 전세권을 넘겼다고. 그러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는 갑에게 있으면 없음? 없고 다시 한번 방해하지 않을 그런 소극적 의무만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을.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면 마저 틀려. 임대차는 있어. 왜? 임대차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 근데 전세권 설정자는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없어. 그럼 지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뭘 넘겨주냐 말이야. 빨리 바꿔야 돼. 사고를 좀 바꿀 것 같아? 그래서 유지수선을 누가 해야 돼? 결국은 전세권자. 그럼 유지수선 한 사람은 받아 못 받아? 누구에게 받냐고 지가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러나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유지 수선을 임대인이 해줘야 돼. 따라서 임차인이 수선했다면 수선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수선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지만 전세권자는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배우고 가는 거라고. 그럼 잘 알아들으면 금방 합격하는 거고, 고집세면 머리가 고집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가 우리 내가 강화 가면 항상 싸우고 와요. 처갓집. 우리 바로 위에 동서는 나보다 2살 더 먹었는데 자기는 뭐 정치 얘기 이제 날 하려고. 야, 아니 그 누구 아빠? 그 왜요? 광주 사태 때 죽은 사람하고 총 맞아서 죽은 사람은 1억 받고 6.25 때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200 받는다면 말이 돼? 그래서 말이 안 되지. 광주 사태 죽은 사람은 1억 받고 6.25 때 죽은 사람은 200 받으면 말이 되냐고. 안 되지. 그래 어째서 이랬어? 그걸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은 중개사 공부를 안 해서 무식해서 그래. 이 사람아, 시제법이라는 거 있다. 시제법. 그 시간에 맞는 법이 있어. 6.25 때 국가를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법은 60년도에 제정한 법이요. 60년도에. 그럼 60년도에 물가에 맞게 그 사람을 대우해줬다니까. 그러나 광주 사태 때 국가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법은 60년대 법이요. 90년대 법이야. 30년 후에 제정된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니까 차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당연히. 그럼 이런 얘기 해주면 이 사람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 올바른 것들은. 그래서 그래, 내가 너는 평생 새끼야 페인트나 칠해 먹고 살아. 속으로. 속으로. 나는.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려. 누가 이 얘기하면. 그래서 평생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하고 나는 우리 어머니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 옛날에 했던 얘기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난 우리 어머니 진짜 머리가 좋은 줄 알았거든. 근데 세월이 지나서 60 넘어서 우리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새로운 지식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우리 어머니가 무슨 라디오를 뭐 알아. 아는 게 옛날 이미자의 무슨 선마을 아가씨밖에 뭐 선마을 선생님 요거밖에 몰라. 해당화 피고 지는 박수 쳐보자. 섬마을에 절세 따라 피고 지는 총각 선생님. 그 노래만 하니까 최은의 오독립이랑은 모르잖아. 이거 같이 공부를 했어도. 지금 세상은, 나는 그래, 이 세상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돼. 세상은 기성세대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세상 젊은이들에게 충고해가면서 마치 똑똑한 척 하지만 이 세상은 역사는 있지 기성세대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야. 바꿔버리거든. 역사는. 기성세대는 안 바꾸려고 그래. 갖고 있는 재산 있지 털끝만큼도 안 건드리려고 한다고.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재산에 관심이 없어. 용기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도 그러지. 나 우리 처갓집에서 장가 갈 때 우리 처갓집 우리 동서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도장 다 찍으라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상속. 당연히 그까지 넘어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내가 그걸 왜 받아? 지금은 엄청 후회하지. 지금은 엄청 후회하지만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찍어버렸잖아요. 우리 동서 바로 위에 우리 다른 동서들이 나한테 우리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형님 받으려면 받아. 나는 꿈이 대통령이니까 그런 거 안 받아. 딱. 그러니까 얼마나 나 미웠겠어. 응? 우리 큰형님이 강화의 큰형님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좀 다른 사람들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같이 동조해서 땅 좀 받고 10,000평 정도 있었으니까 논이. 그래도 우겼으면 그래도 논 한 5마지기는 내 거 아니었을 거 아니야. 지금은 수용돼 가지고 산업단지 만들어서 한 푼도 안 주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랬다. 꿈이 이 물질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이런 것들은 내가 꿈이 있었는데 이까니까 뭐 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거 나중에 다 하면 되지. 그것이 바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젊은이들은
물질 이런 거 관심 없어. 정의, 평등, 또 사랑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가 된다고. 그리고 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짐 로저스 어제 그저께 저녁에 짐 로저스 김재동이 프로그램 나와서 미국에 가는 사람들 가라 이거야. 그러나 반드시 20년 후에는 돌아올 생각을 하라. 통일이 되고 그러면 한국은 전 세계의 20년 후에는 모든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짐 로저스가 그런 말이야.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저 동사무소 한번 가서 주민등록 띄러 가면 이 서울대, 한양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그거 띄고 있다고. 진짜 한양대 정도 나오면 그냥 우리나라 엘리트들이요. 그놈들이 거기서 동사무소 띄워주고 20원 받고 서류 띄워주고. 참 이게 그 머리 좋은 공대 나온 놈들이 가서 기계 만들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차라리 돈가스 집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창조력이 생기잖아. 근데 공무원 하게 되면 가서 동사무소 찌워주고 100원 너 냈어 안 냈어 싸먹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말이야 이게. 항상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헬 한국 뭐 헬조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갈 것 같지만 20년 후에 세계 최고의 우리 중심지가 되니까 다시 다 돌아올 채비를 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 눈물을 엉엉 울었어 이거. 내 젊은 사람 생각나서 이게. 참. 자, 그래서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 민법을 하려거든. 그냥 고집 딱 세우고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사고를 바꾸고 전세권 설정자는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없다. 그러면 지상권으로 간다고.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는 지상권 설정자, 토지 빌려준 사람은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또 여기 오고 있다고 여기는 없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는 있다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돼? 그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다고 하면 그러면 머리가 하나 가르쳐주면 저 응용을 해야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직접 지배하잖아 지금. 다시 사용가치 직접 지배, 교환가치 직접 지배.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직접 지배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이 갑이 소유하는 땅에 A가 이제 교환가치를 지배로 저당권을 갖고 있어. 저당권. 그럼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땅을 팔아버리거든. 그럼 땅을 팔아버리려거든. 소유자의 허락을 얻어 그냥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팔아. 그런 개념이 들어야 돼. 교환가치를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자기가 소유자 허락 없이 팔아버린다고. 이런 것들 지금 그거 배우려고 그래. 자, 전세권. 그 다음에 7장은 이제 유치권. 8장은 질권. 9장은 저당권인데, 여기. 이 교환가치 봐. 이 토지 소유자는 지금 이 갑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소유자는 이 땅을 팔을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땅을 팔면 돈은 받아, 안 받아? 받잖아,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은. 처분을 해서 돈으로 교환되면 교환가치도 지배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다시 한번 처분한다. 뭐 하려고? 교환하려고. 그래서 소유자는 교환가치를 지배해. 다시 한번 소유자는 뭘 지배해?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러면 교환가치 지배 기능을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무슨 물권이라고 하냐면 담보물권이라고 하거든. 무슨 물권? 그래서 유치권자는 이제 이렇게 돼.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는 소유자처럼 땅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갈 수 있는 권리가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서 담보물권이다 이 말은, 자, 담보한다 이 말은, 담보물권에 담보한다 이 말은 채권 회수 확보 수단을 뭐라고 하냐면 담보한다 이런 말을 써. 자, 담보가 무슨 뜻이라고? 채권 회수 확보 수단. 다시 채권 회수 확보 수단.
자, 이 세 가지를 무슨 물권이라고 그래요? 담보물권. 담보물권. 그럼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유치권은 이제 이런 것이야. 유치권은 갑이 소유하는 땅에다가 을이 적법하게 비용을 투입했어. 비용. 땅에다가 뭘 투입했다? 비용. 그래서 이 을이 갑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가 비용을 투입했을 때 그 비용은 땅에다 바른 돈이지. 땅에다가. 그래서 비용 안 내놓으면 을은 이 토지 소유자처럼 땅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갈 수가 있어. 이것을 유치권이라고 그래. 자, 여러분들 유치권은 비용 받으려고. 다시 해. 유치권은 뭐 받으려고? 비용 받으려고. 그러면 미용실을 가서 이제 나영이 이제 내가 이렇게 머리 해주었어. 이렇게. 그럼 머리 수선해 주었으면 비용 받아 안 받아? 비용 받아야지. 안 내놓으면 어떻게? 갖다 팔면 이게 유치권이야. 다시 한번 비용 안 내놓으면. 근데 사람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낼 수는 없잖아. 이런 거. 그러다 경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유치권. 그래서 여러분들 유치권은 다 같이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을 받으려고. 자, 유치권은 뭐 하려고? 아니, 이제 들어간 비용 하지 말고 비용 받으려고 해버리면 돼. 자, 다시 한다. 유치권은 뭐 때문에? 비용 때문에 해버리면 돼. 비용 때문에. 다시 한번 비용 때문에. 여러분들 강아지를 명절 때 강아지 보관을 했어. 그럼 강아지는 사람이요, 물건이요? 응? 물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강아지는 물건이야. 그래서 강아지를 보관했지? 그럼 보관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보관료 안 내놓으면 물건을 경매해버릴 수 있어, 그 강아지를.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유치권. 그 개 때문에 사료 주고 지키고 그러지 않았어. 아셨어? 다시 한번 물건에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유치권 생긴다 아시면 돼. 비용 때문에. 그럼 그 이외에는 없어. 자, 임대차에서 갑이 토지 임대인이고 우리 임차인이야. 그 임차인이 토지를 쓰려고 여기다가 보증금 걸었어. 보증금 1억 또는 권리금 1억을 주고 땅을 사용한다고. 그럼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땅에 들어간 것이요, 임대인 손에 들어간 것이야? 임대인 손에 들어간 것이 땅에 바른 비용이 아니지. 그러므로 나중에 임대차에서 배우거든. 그래서 임대차에서 달 보증금, 권리금은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비용이 아니니까. 물건에 바른 비용이 아니야. 임대인 손에 준 것이지. 따라서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는 권리금을 받아내기 위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보관료. 그러면 타이어를 운송해 왔어. 내가 12톤 차에다가 부산항에서 타이어를 싣고 왔다고, 인천항에. 그럼 타이어 운송비 줘야지. 그럼 운송비 안 주면 타이어 내려놔야 돼. 도로 갖고 가야 돼. 경매해버리면 돼. 다시 운송비, 보관비, 수선비, 공사비. 수급인이 공사했어. 그럼 공사비 안 주잖아. 그럼 유치권 주장한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여기야 보일러, 에어컨 지금 수선하고 계시지. 그러면 수선비 안 주잖아. 그럼 그 유치권 바로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에어본다. 물건에 바른 비용. 그럼 유치권은 언제 생겨? 따라서 비용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근데 아까 전세권자는 자기가 비용을 지출해야 돼. 설정자가 비용을 지출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응당 지출해야 될 비용이었지. 그러니까는 유치권자는 필요비 받기 위해서 유치권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비용이니까. 근데 임차인은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임차인이 비용을 투입했다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다시 한다. 유치권은 언제? 비용 때문에 한번 외우면 돼. 다시 한번 비용 때문에. 그 이외에는 없어. 그 이외에는. 질권은 여러분들 전당포 아셔? 전당포가 있는 동네는 잘 사는 동네예요, 없는 동네요? 없는 동네지. 그래서 인천에 전당포 있어 없어? 서구청 가보면
있어 이거.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여. 아 여기에 전당포가 있다 이런 게 보면 참 신기해. 강화가도 있더라고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안경 몇 개 놓고 돈 빌려 쓰는 것이 질권이다 하시면 돼. 20리 걸어가야 돼. 차비 구워서 차 타고 가야 돼. 차비 구워서 차 타고 가서 갚으면 되잖아 이런 게. 술 먹었으면 술은 입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입 붙잡아 놓으면 이게 무슨 권이야? 유치권.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대신 다른 걸 맡기라고 그래. 카메라 맡기든가 반지 맡기든가 이렇게 옷을 우아하게 맡기든가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질권이라고 그래. 아니 구두도 맡길 수 있고 그래. 구두가 좋은 곳이면. 우리 김 사장님 그런 거 경험 없으죠? 시계 같은 거 담보로 잡히고 술집에서 잡힌 적 없냐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 우리 때는 그 시계 하나 갖고 있었으면 80년도에 내 공장 다니면서 그 시계 하나 그 할부로 샀더니 월급 하나 3개월치 받을 돈이 없더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저 세이코 하나 이거 일본에서 회사에서 공장 다녔거든 내가 젊었을 때. 그거 하나 사니까는 이제 3개월치. 아유 나는 지금도 너 그 시대로 되돌아갈래? 지금 죽을래? 그럼 지금 죽고 싶어 그 시절로. 나는 아무리 좋아도 그 시절로 가고 싶지 않아. 젠장 3개월치 월급 받아서 그거 3개월치 주고 나면 또 연탄 떼야지 나 정말. 그러니까 뭐 여자들 만나서 관리할 수가 있어야지. 다 공장 다닌다고 다 도망가 버리지. 나 상처 컸어 이게 젊었을 때. 장갑 크리스마스 때 장갑 하나 사주려거든. 그 2만 원 그 가불이라고 있어. 여러분 잘 모를 거라고. 미리 공장 가서 그 가불 할 때 공장 위에 가서 서무한테 쓰고 하는 거 엄청 창피하다고 그런 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나 하나 다 했던 거예요 이게. 비키니 옷장 가지고 한 50번은 이사 다녔네 정말. 비키니 옷장에다 책상 하나 들고 젊었을 때 50번 이상은 이사 다녔어. 비키니 옷장 잘 모를 거라고 이게 있어 그런 거. 아유 더러워서 인생 정말. 그러니까 이제 술 먹으면 이제 내가 부곡에 대우중공업이 있었어. 철도 차량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들 이 새끼들 나는 그 당시에 공장 다니고 그러면 군대 갔다 온 놈들이지. 또 다 온다고 내가 또 술 사줘야지 어떡하냐고 외상으로. 또 가게 가면 회사 다니까 또 외상은 잘 줘. 그럼 한 달 월급 줘도 반도 못 갚아. 그럼 다음 달로 미루고 보너스 타면 주고. 하여튼 한 푼 못 받았어. 5년 동안 있으면서 한 푼 못 받고 손가락만 잘라지고 고생만 하고 왔다니까 이거 공장 다니면서. 그러니 그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시계 맡기고 술 먹던 시절이 생각이 나 이런 게. 그냥 요 질권만 보면 우리 시험이 없어진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속이. 이거 있었으면 평생 나를 괴롭혔을 거라고. 저 옛날에 생각나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게 질권은 시험 범위 아니야. 만약에 이놈 게 시험 범위라면 진짜 머리 아파 이거. 동산을 막 돌아다니잖아. 막 선의취득 해버리고 막 여러 복잡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동산에 대해서 선의취득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부동산은 공신력이 없죠. 무권리자로부터 절대 저당권 취득할 수 없어요. 여기는 동산의 경우에는 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 다음에 질권은 대상이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고, 여러분 저당권은 아시죠? 토지를 담보로 잡히고 이제 이거야.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이행 수단으로 동산을 맡긴 경우 채권자의 동산에 대한 권리. 다시 한다. 채무자가 채무이행 수단으로 뭘 맡겼다고? 동산을 맡긴 경우 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자,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이행 수단으로 부동산을 맡긴 경우 채권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게 뭐냐면 저당권이야. 알아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또 뭘 또 전문적으로 이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돈 꾸었으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채무자가 돈 갚는 걸 믿게 하도록 동산 맡겨, 부동산 맡겨?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맡기잖아. 담보를 맡긴다 이거야. 그래서 은행이 나중에 우리가 맡긴 부동산을 소유자니까 팔아서 돈으로 받고 할 수 있는 권리. 됐냐고? 다시 해.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이행 수단으로 동산을
맡긴 경우, 부동산을 맡긴 경우, 이거 조당권, 이것은 질권.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자, 이것들은 유치권, 질권, 조당권은 소유자의 무슨 가치 지배 기능을 넘겨받았다고? 교환 가치.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팔아버린다는 거야, 처분에. 조당권자도 팔아버려. 질권자도 팔아버린다고. 소유자처럼. 그러면 소유자처럼 팔아먹으면 돈으로 받아, 안 받아? 그래서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는 거지, 이렇게. 다시 한번 교환 가치 지배. 사용 가치 지배. 그러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크게 뭐라고 그러냐면 본권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본권. 그리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내용을 둘 중에 하나를 제한하지. 그래서 이것을 무슨 물권이라고 하냐면 제한물권이라고 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소유자의 사용가치 제한, 교환가치 제한. 그래서 용익물권은 소유자의 사용가치를 제한하고 있어. 담보물권은 소유자의 무슨 가치를 제한해? 처분해서 자기가 돈을 가져가 버리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용익물권, 담보물권 두 개를 합해서 무슨 물권이라고 불러? 제한물권이라고 한다 아시면 돼. 다시 한번 제한물권. 그럼 이제 오늘 배울 건 뭘 배우냐면 사용가치 지배, 교환가치 지배가 사용가치, 교환가치 지배가 방해당하면 방해 제거해야지. 그때 인정되는 권리가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이거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한 장 넘기면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쉬었다가 거기 열 거예요.